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큰 변동성은 없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 PC 지수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잠깐 좀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예측치가 5.0이었는데 실제로도 5.0%의 이 근원 PC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측치보다 0.1%포인트라도 좀 떨어졌다면 4%대 진입이라 또 한 번 시장이 좀 호재로 받아들일 만도 했을 텐데 살짝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지난달보다 좀 떨어진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발표할 때 5.1%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발표를 했을 때 이 지난달에 5.1%가 수정이 돼가지고 5.2%로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지난달 발표보다 0.2%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조금씩 인플레가 꺾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증시가 앞으로 산타랠리를 만들어갈 환경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다고 보여요. 하지만 이 연준이 목표로 삼는 PC 물가 지수는 2%대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로 이제 5.0%가 된 것이라 아직도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처럼 피크아웃 기대해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산타랠리가 오더라도 내년까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짧은 산타랠리마저 암호화폐 시장에는 오지 않을까봐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닥터둠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 닥터둠 하면 이 누리엘 루비니 교수를 떠올릴 텐데 이분이 대표적인 월가의 비관론자입니다. 이분이 유명해진 계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히 맞춰서 그 이후로 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놔서 먹고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 앞으로 초거대 위협이 등장할 것이라면서 오늘날의 상황이 1914년도부터 1945년도까지의 세계와 비슷하다고 하면서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이 기승하고 있어서 이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시작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국가 간 협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전쟁을 경험하는 것만큼 큰 공포도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역시 닥터둠다운 이런 경고를 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루비니 교수가 경제만 비관적으로 보느냐? 그럼 요것도 좀 보여드리면, 요것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 암호화폐 파멸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럼 이 말을 왜 했냐, 그걸 좀 보시면 이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전날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실패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 루비니 교수가 핑크의 발언은 약한 표현이다 라고 하면서 더 어두운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트윗에다 ICO의 97%가 이미 파산한 사기라고 이렇게 맹비난을 했어요. 이런 발언들은 우리 같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가뜩이나 상처난 가슴을 더 후벼 파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픈데, 그런데 이 기사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닥터둠 루빈이 최근 폭락으로 암호화폐 거품 꺼졌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만 언뜻 보면 꼭 최근에 나온 기사 같잖아요. 그런데 이 날짜를 보시면 2018년 11월 22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럼 이때가 비트코인 가격이 어땠는지 한번 차트로 좀 보여드리면, 2018년 초에 이렇게 큰 버블이 일었다가 이렇게 꺼져가면서 11월쯤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6,000달러대에서 이 3,000달러대로 반토막이 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요 시점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다시 보면 이때 루비니 교수가 뭐라고 했냐 보시면 비트코인이 정점에서 80% 그러니까 2만 달러에서 4천 달러까지 폭락을 했고 다른 코인들은 80%에서 99%까지 떨어지며 이렇게 거품이 바람직하게 사라진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기회에 지독한 중독성의 트위터를 며칠 쉬면서 암호화폐 중독자들을 설득시키는 시간 낭비를 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조롱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이 호기심에 의한 수집품으로의 가치밖에 없으며 적정 가격은 0달러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도 이 비트코인이 6,000달러에서 3,000달러대로 떨어질 때도 비트코인은 0달러다 라고 외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비트코인은 6만 달러를 넘었다가 지금은 16,000달러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폭락을 해서 현재는 16,000달러대지만 이 2018년도 폭락했을 때보다 지금도 4배 이상 높은 가격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사도 하나 좀 더 보여드리면 이 기사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 신흥국의 투자기재 모비우스가 비트코인이 내년에는 40% 추락을 해서 1만 달러를 전망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또 내용을 살펴보면 각국의 중앙은행의 고금리 정책이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나 코인은 높은 이자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의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암호화폐 예금에 대해 5%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었지만 FTX 사태 이후 대부분의 업체들이 파산을 했다라고 하면서 또 요 밑에는 내년까지 고금리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만큼 비트코인 가격도 현재 수준 대비 40% 이상 폭락한 1만 달러까지 추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경고를 최근에 내놨어요. 그러면 제가 이 기사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기사는 2021년 7월 28일에 나온 기사인데 이때 비트코인이 건강한 회복으로 청신호다 라고 하면서 주요 가격 넘으면 랠리 준비가 완료된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럼 이때가 또 비트코인이 어땠는지 한번 차트로 좀 보면 작년 2021년 4월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를 넘기고 다시 반토막이 나서 이 3만 달러 밑으로 좀 떨어졌다가 7월 중순이 되면서 이렇게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던 이 시점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다시 6만 달러를 찍고 7만 달러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때 이 모비우스가 뭐라고 했는지 요 기사를 좀 보면 요 아래에 이제 모비우스 관련 기사가 나오는데 보시면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 마크 모비우스는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다시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지가 의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규제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가 중요한데 비트코인은 금과 달리 실체적 특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뢰는 곧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요 기사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요것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올해 10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투자의 기재 마크 모비우스 약세장이 곧 끝난다 반등 전에 이거 사라 해가지고 요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는 이 한 케이블 방송사가 이 마크 모비우스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 내용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운서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금 투자를 선호했다. 지금도 유효한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모비우스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유형자산을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금은 어떤 이자도 지불하지 않지만 시장이 혼란스럽거나 정치적 격변이 있을 때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한다.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은 어떠한 이자도 지불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좋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아까 이 기사에서 이걸 다시 보면 이 암호화폐나 코인은 높은 이자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의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금은 이자가 없어도 괜찮지만 코인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참 이율배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들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요 기사도 좀 보여드리면, 이 기사는 2019년 8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마크 모비우스가 뭐라고 했냐면, 금값은 더 오른다. 그래서 금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을 전망한다라고 하면서 어느 가격대에서건 금은 사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비우스도 금 강세론자이면서 이 금의 지위를 넘보고 있는 비트코인을 어떻게든 좀 저지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암호화폐 회의론자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이 암호화폐 회의론자이면서 금 강세론자로 떠올리는 인물은 바로 이 피터 시프일 거예요. 이미 제가 몇 번 영상에서 언급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크 모비우스 역시 이 피터 시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암호화폐를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말, 그리고 이런 기사에 흔들리기보다 본질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기사를 보여드리면 2022년 11월 23일이니까 얼마 전에 나온 기사예요. 보시면 JP모건 애널리스트가 FTX 파산은 암호화폐 생태계에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 또 요것도 11월 30일이니까 며칠 전의 기사인데, 모건 스탠리에서 암호화폐 약세장이 지속됨에 따라 개인의 관심은 줄었지만 기관의 수요는 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또 나왔고, 또 요것도 며칠 전인 11월 29일 날 나온 기사인데, 이 세계적인 운용회사 피델리티는 개인 고객 대상 암호화폐 거래계좌 개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될지 모른다는 이 흉흉한 상황 속에서도 월가의 금융기업은 개인 대상 암호화폐 거래계좌 개설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 시대는 시대적 흐름이고 거스를 수 없는 운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가격의 흔들림에 마음이 요동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폭락을 예상하는 기사에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본질을 잊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마음 챙김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